안녕하세요. 딴주머니입니다. 오늘은 경매 나온 상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투자금 2천만 원으로 월세 15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물건은 2023 타경 2274번 물건번호 2번이고요. 충남 아산에 위치한 3층 근린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117평으로 상가치고는 굉장히 큰 평수인데요. 이런 큰 평수에서 좋은 기회가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1층 상가만 보지 마시고 이런 지상층 대형 평수의 상가들을 유심히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약 9억 원에 진행이 됐었고 현재 4회차까지 떨어져서 3억 1,400만 원에 진행 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오른쪽 메모장에 적으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 117평, 층수는 3층.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12월 21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외에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물건 번호는 2번 물건이죠. 3층 303-3호 임대차 관계는 0명으로 나와 있고 아래 보시면 점유관계 미상. 점유관계 확인하고자 현장에 갔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해서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했고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303호는 3건의 임차인이 확인이 되는데 저희 물건 303-3호는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쪽 부동산의 현황을 보시면 303호는 뿌띠몽드 키즈카페라는 상호가 있으나 비어있는 점포를 확인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3호에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물건 303-3호는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퇴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자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인수되는 권리 없음. 그러면 이 상가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물건은 이 하나로마트 위쪽에 있는 2층 상가이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뿌띠몽드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현황 도면을 보면 저희가 물건번호 2번 303-3호인데 이쪽이 대로변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가는 내측에 속하는 상가인데 그래도 아예 먹통은 아니라서 노출도는 내측 상가치고 괜찮은 편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먹통이라고 하면 외부에 아예 노출이 되지 않는 상가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상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물건은 온양농협 하나로마트 남성점이 위치한 이 상가고요. 일단 딱 봤을 때 생각보다 배우 세대가 꽤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상가를 누가 이용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산코아로 500세대, 400세대, 900세대, 1300세대, 2400세대, 3300세대, 4200세대, 5200세대. 일단은 도보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5200세대에다가 이쪽도 포함이 될 것 같네요. 5천 약 800에서 5900세대 정도가 도보권으로 이용한 배우 세대로 보입니다.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배우 세대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주변 아파트를 보면 단지 내 상가 외에 이렇다 할 상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생활 필수 업종들이 많이 모여있는 해당 상가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내 상가를 이용할지 알려면 사람들의 동선을 알아야 하는데요. 보통 동선을 그릴 때는 첫 번째 지하철, 두 번째가 버스가 가장 많이 서는 정류장, 세 번째가 중심 상권입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은 없고 버스는 한 정류장에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동선이 모이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루고루 다 많이 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서 중심 상권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세 번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보권에서 벗어나더라도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병원이나 학원, 마트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서라도 이 상가를 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동네에는 상업지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중심 상업지역이 없다는 것은 고층의 상가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아래쪽 사람들이나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도보권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차량을 타고서라도 이 상가를 방문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 상가는 이 동네에서 비교해 봤을 때 A, B, C급 중에 A급에 가까운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해당 경매 상가를 이용하는 배우 세대수는 최소 5,000세대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지방에 위치해 있더라도 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가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물건이 이쪽인데 현재 월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같은 3층, 저희 물건도 3층이죠. 같은 3층에 물건이 150만원 월세에 나와 있고 전용 면적은 54.5평입니다. 그러면 150만원 나누기 54평 하면 전용 한 평당 임대료 27,000원에 임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월세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건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그만큼 공실이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니까요. 2층 물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월세는 70만원, 전용 16평입니다. 70만원 나누기 16평, 평당 43,000원.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면 경매 상가의 적정 월세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경매 상가와 같은 건물 3층의 상가가 한 평당 27,000원에 나와 있고 아래 단지 내 상가, 이쪽 이마트가 있는 쪽으로 보입니다. 이쪽 이마트. 아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평당 43,000원에 나와 있으니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경매 상가는 한 평당 최소 22,000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2,000원 곱하기 저희 상가는 117평이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월세 25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월세를 250만원 정도 받으면 보증금은 4천에서 6천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4천만원으로 가정하고 그러면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250만원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감정가 9억짜리가 3억까지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최저가 근처에만 받는다면 대출은 90%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찰가 3억 1,400만원에 90%는 약 2억 8천 정도가 되겠네요. 대출 90%를 받아서 2.8억 정도 받고 요즘에 대출이자는 좀 내려가서 4.3%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 대출이자는 약 1,200만원이 되고 월 대출이자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반 투자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낙찰을 3억 1,400만원에 받아서 대출을 2억 8천 받으니까 저희의 투자금은 약 3,4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취득세까지 더하게 된다면 취득세는 5%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1,600만원 하게 되면 초반 투자금은 약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을 세팅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요. 보증금 4천만원 회수하게 되면 그러면 최종 실투자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철거비를 약 1,000만원 정도라고 예상해 본다면 2천만원이면 최종 투자금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매수했을 때 수익률입니다. 월세 250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낙찰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3억 1,400에 받았으니까 여기서 4천만원을 빼면 2억 7,400만원. 그러면 수익률은 10.9%가 나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물론 지방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현금으로 다 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을 활용한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계산해 봤을 때 연 대출이자가 약 1,200만 원이었죠. 여기에 월세가 한 달에 150만 원, 이자 빼고 150만 원이 남으니까 그러면 대출을 활용한 수익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출을 활용하고 나서 실투자금이 약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죠. 근데 저희가 월세를 250만 원 받아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나면 월 순수익은 약 15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투자된 모든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익률은 100%가 되고 1년 이후에는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무한대가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레버리지의 마법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상가는 얼마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디스코를 통해서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물건이 이 물건이죠. 이 물건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실거래 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평수로 바꿔주고, 같은 건물의 5층 503호 전용 190평이 11억 1,3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전용 평수로 계산을 해보면 평당 585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층에 전용 86평이 6억 2,1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용 한 평당 719만 원. 그리고 작년에 거래된 게 또 있네요. 2층에 60평이 4억 6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전용 평당 675만 원. 그리고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2022년도 5층 564만 원. 2층 202-1호 719만 원. 이렇게 총 5건의 실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평당 520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520만 원 곱하기, 저희 물건이 117평이니까 520만 원 곱하기 117평 하면 매도 가격은 약 6억 원 정도가 되고, 양도 차익은 저희가 3억 2천에 받아서 6억에 매도하니까 예상 양도 차익은 약 2.8억. 실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매도 가격을 추정해 보면 양도 차익은 약 2억 8천이 되겠고요. 수익률을 중심으로 매도 가격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7% 수익률 7%의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 250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7% 곱하기 100, 여기에 플러스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7%에 만약에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는 매도 가격은 4억 6천만 원이 되겠고, 이 경우 양도 차익은 저희가 3억 2천에 받았으니까 1억 4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을 중심으로 한 매도 가격을 추정해보면 양도 차익은 약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7% 정도면 매도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실투자금 2천만 원, 월세 250만 원을 받아서 이자 100만 원을 내고 나면 월 순수익은 150만 원이 남고요. 투자금 2천만 원에 월 순수익 150만 원, 좋습니다. 예상 양도 차익은 1억 4천에서 2억 8천 사이가 될 것 같고, 저의 예상으로 봤을 때 최소 2억 이상의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물건은 임장을 나가볼 만한 물건이고, 이 분석 내용들이 임장을 통해 확인이 된다면 입찰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상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상가 투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손품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맞는지 반드시 현장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